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유죄를 받았지만 억울합니다. 형사 사건 중에서도 성폭행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목격자, CCTV 영상 등이 없을 때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입각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례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누명을 벗기가 더욱 어려워 재심 변호사를 선임해도 판결을 뒤집기가 어려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판례란 법원이 성폭행, 성희롱 등의 사건의 심리를 할 때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며 생략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8년 4월 12일 선고 2017 두칠만 4702. 이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성폭행 누명을 벗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위 판례의 영향으로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시되는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단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성폭행 사건 일부에서 무죄 선고가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받았던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재심 변호사에게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재심에 대하여 상담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인용될 시 유죄 선고를 뒤집고 성폭행 누명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전과는 여러분에게 큰 오점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우면 보안 처분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범죄 기록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당시 억울한 점이 있었다면 이번 포스팅을 필독하여 주십시오. 재심 신청 방법. 재심 신청이란 확정된 종국의 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당사자가 소외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송을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사유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심 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재심 사유는 다음의 7가지 상황으로 한정됩니다. 1원 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원 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원 판결, 전심 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에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새로운 증거 또는 허위 증거가 발견되어 유죄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화하는 새로운 판례가 나옴으로써 허위 진술로 성폭행 누명을 썼던 분들이 다시 무죄를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행 누명 벗는 방법. 성폭행 누명을 쓰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아직 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명명백백 밝히고 새로운 증거를 통해서 판결을 뒤집으려면 형사 전문 재심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앞선 판례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된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새로운 증거를 찾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밝혀내는 데에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저희 법인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성폭행 누명을 벗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간 누명 사례. 의뢰인은 클럽에서 본 사건의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술을 주고받다가 친해져 바깥으로 나와 식사를 같이 하였는데요. 당시에 고소인은 많이 취하지 않았었고 의뢰인에게도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때 고소인과 동행하였던 친구가 갑자기 사라진 데에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어떻게 된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이틀 후 의뢰인은 중간간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모텔 안에는 의뢰인과 고소인뿐이었으므로 증거나 목격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에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판독한 후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였는데요.
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모텔 내부와 상황을 아는 것처럼 진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의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간간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일찍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덕분에 형의 집행을 받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수로 성폭행 누명을 쓴 당시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땐 형사 전문인 재심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여러분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밝혀 누명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